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기계식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키보드를 계속 썼고요. 맥을 쓰면서는 그냥 매직 키보드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기계식 키보드에 관심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저걸 사야겠다라고 막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회사인 다올류 측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A87 프로라는 제품인데, 아니 이렇게 처음에 키를 치는데 뭔가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주변에도 보여줬어요. 야, 이거 키보드 어때? 그랬더니 다들 뭐 되게 예쁜데? 그러면서 눌러보고는 갖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봤는데 기능이 많더라고요. 유선, 무선, 블루투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어요.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식 키보드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아예 모르던 사람이 접근을 하려니까 하루 이틀 뭔가 찾아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수분들이 보기에는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리뷰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정 댓글로 정정하도록 할게요. 자, 기계식 키보드를 왜 사는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보면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키보드를 치는데 저렇게 시끄러우면 저걸 어떻게 쓰냐,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자, 휴대폰도 산 다음에 휴대폰 샵에서 주는 그 제품을 그대로의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케이스 하나에 막 10만원 이렇게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죠.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관으로 보여지는 내가 그걸 보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자기 만족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계식 키보드를 사려고 해도 어려워요. 청축을 고를지, 키는 몇 개짜리를 골라야 하는지, 프로파일이 뭔지 막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면 그냥 있는 거 쓰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기계식 키보드 핫딜이 떠서 들어가면 이거는 청축인가요? 적축인가요? 질문 보다가 나와요, 그냥. 자,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를 막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살려면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할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벤트도 할 거거든요. 한 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올류의 A87 프로를 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단어가 가스켓 구조예요. 얘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동차도 보면 전륜 구동이 있고 후륜 구동이 있죠. 그냥 움직인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구동 방식이 아니에요. 만드는 어떤 설계부터 다르잖아요. 가스켓 구조라는 게 키보드를 만드는 프레임을 조립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소재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고요. 기계식 키보드의 결합 방식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인터넷에 치면 있는 자료들을 제가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트레이 마운트 방식이 있고 상판 결합이 있고 보강판 일체형 방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스켓 결합 방식이 가장 좀 비싸고 유용한 방식, 그리고 요즘에는 대세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그런 가스켓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결합이 되는 그 중간 단계에 완충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탄성이 있는 게 딱 들어가서 타건을 할 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충격을 좀 흡수해주면서 소리가 균일하게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가운데서 소리를 흡수하기도 하고 진동을 잡아주다 보니까 다른 구조보다 조금 조용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리가 날 때 편차가 좀 적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비싸요. 그게 단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올류의 A87 프로가 가스켓 구조를 채용했음에도 저렴한 편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러 들어가면 스카이축인지 바이올렛 골드, 바이올렛 골드 프로인지 뭔가 축을 고르라고 나와요. 적축, 흑축, 갈축 이런 것도 간신히 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뭐 스카이축은 뭐고 바이올렛 프로는 또 뭐야, 또 진입 장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에 특허를 가지고 있던 체리사에서 스위치마다의 색깔을 줘서 만들어낸 게 청축, 갈축, 적축, 흑축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만 가지고 이 스카이축과 바이올렛 골드 프로 어떤 게 매칭이 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리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가장 경쾌한 소리를 냈던 게 청축,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되게 시끄럽고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청축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쾌한 소리가 나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키보드예요. 하지만 타건감이 굉장히 손에서 눌리는 맛이 있죠. 기계식 키보드를 이해할 때 어떤 스위치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타건감이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전반적인 색깔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치 구조로 보면 이렇게 클릭 형태라고 하거든요. 내려갈 때 탁 걸리면서 탁 탄성 있게
바닥을 치러 내려갑니다. 걸려서 내려가는 툭 순간, 그게 이제 청축의 클릭 방식이에요. 요것보다 조금 조용한 게 갈축이고요. 가장 조용한 게 적축이에요. 적축 같은 경우는 보통 리니어 방식, 리니어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클릭 없이 걸림새가 살짝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의 구조로 스위치가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갈축 같은 경우가 적축과 청축의 가운데 있는, 기계식 키보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게 갈축이라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운 건 좀 싫고, 그렇다고 또 너무 조용한 건 심심하고 하니까 적당히 소리가 나고 타건감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진입할 때는 보통은 갈축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축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적축에 속하는 스위치 형태라고 합니다. 다얼류에서 직접 개발을 한 스위치인데요. 적축과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는 가장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스카이축을 한번 쳐볼게요.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조금씩 소리가 달라요. 자, 이게 보면은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시끄러운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 스위치가 하나가 가운데 있고 양옆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울림 소리가 확실히 좀 달라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흔들리거나 오른쪽 왼쪽의 소리가 너무 많이 다르면 기본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바이올렛 프로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갈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갈축에 속하지만 다얼류 라인업에서는 가장 청축에 가까운 건 바이올렛 일반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바이올렛 프로 소리입니다. 어떠신가요? 소리가 좀 다르죠? 스카이축을 듣다가 얘를 들으면 조금은 더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키를 누를 때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쭉 내려가거든요. 이게 적축의 특징이죠. 얘는 뭔가 하나 이렇게 탁 걸려요. 탈칵 탈칵 손에서 느껴지기에 뭔가 하나 걸린 다음에 바닥을 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바이올렛 프로를 쓰다가 스카이로 넘어가면 살짝 뭔가 손이 간질간질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그런 스위치를 쓰시면 되는데요. 기계식 키보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키캡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스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올렛 프로를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뺀 다음에 이 스위치를 갖다 끼면 돼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키캡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키보드를 구매하실 때 키캡을 따로 이제 포인트 옵션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ESC 키나 뭐 엔터키 원하시는 색깔로 세트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도구는 키보드를 사면 안에 들어있어요. 액세서리 함에 여기다 딱 넣으시면 걸립니다. 이렇게 걸쇠 걸리고 탁 빼면 빠져요. 스위치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스카이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넣고 끼면 끝나요. 굉장히 편리하죠. 방향키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엔터키 같은 경우도 일반 키보다 좀 넓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길게 늘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넣고 뺍니다. 뺀 다음에 이건 이제 하늘색인데요. 이렇게 저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고 있었어요. 키캡뿐이 아니라 스위치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서 좀 신기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위치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얘는 스카이축이고 얘는 바이올렛 프로축이에요. 자, 요거를 빼는 방법은 아까는 제가 이쪽으로 해서 뺐잖아요. 반대편 집게 모양으로 된 거를 위아래로 상하로 스위치를 딱 잡습니다. 그럼 걸리는 느낌이 나요. 딱 빼면 빠져요. 이게 이제 핫스왑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건 전기 신호가 흘러야 되잖아요. PCB 기판에 스위치가 움직이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끔 이 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딱 들어가서 박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끼실 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맞춰서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반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서 껴볼게요. 두 제품이 교차로 들어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죠. 얘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H하고 J하고 소리가 달라요. 여기도 다르겠죠? 네, 이렇게 1대1 비교를 해보니까 스카이 축이랑 바이올렛 프로 축이랑 소리가 다른 것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확실히 클릭감 달라요. 이제 기계식 키보드의 어떤 기본적인 것 말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좌측에 있는 스위치, 유선, 무선, 블루투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제일 위쪽에는 무선, 가운데가 유선이에요. 무선을 받을 수 있는 리시버, 우측에 보면 보관할 수 있게 홈이 있어요. 마그네틱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홈이 파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이라서 조금 불안하기는 하다 싶긴 한데 뭔가 살짝 마찰력이 있긴 해요. 내부에 아마도 어떤 소재를 가지고 딱 잡을 수 있게 장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케이블의 소재는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색감도 괜찮고 재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 케이블은 조금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감성 키보드 느낌인데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나와 있는 날개처럼 있는 게 여기로 쏙 들어가게 정면으로 그냥 빼셔도 되고요. 좌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케이블 정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선 키보드 왜 필요할까요? 무선으로 쓰려면 유선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충전을 해야만 백라이트도 들어오고 이제 배터리 표시가 인디케이터 들어왔고요. 이 안에 있는 LED, RGB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동시키려면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거는 유선을 사용할 때 충전을 해서 무선 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LED를 켜놓고 사용을 한다면 한 7일 정도 사용을 하고 LED를 끈 채로 사용을 하면 3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PC를 이것저것 구매를 하고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PC를 구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구동을 하려면 유선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블루투스나 무선 연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는 이 케이블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LED를 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펑션을 누르고 이 방향키를 쭉 누르면 LED가 꺼져요. 펑션을 누르고 이 방향키를 올리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패턴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기가대를 사용하는 이 무선 연결 같은 경우는 게이밍 시에도 특별하게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 많이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맥과 윈도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윈도우랑 알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맥으로 가면 윈도우가 알트키가 되어야 되고 알트키가 커맨드키가 되어야 되죠. 변경하려면 펑션이랑 W를 길게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윈도우와 맥의 스위칭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얘가 지금 그래서 윈도우용으로 되어 있는지 맥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그냥 눌러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같은 경우는 펑션과 Q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 하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3개까지 멀티 페어링을 지원을 해요. 연결이 된 다음에는 펑션 1번, 펑션 2번, 펑션 3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A87 프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보여주고 이거 기계식 키보드인데 예쁘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뭔가 재밌어, 좋아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키 배열도 98키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과 우측의 밸런스가 좀 달라요. 그런데 87키는 좌우 밸런스가 좋습니다. 들어갈 것만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98키 배열보다는 87키 배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판매처에다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87키의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숫자 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98 배열을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숫자를 크게 막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이 배열이 오히려 안정감 있고 뭐 가지고 다닐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적으로 길이도 좀 짧고요. 이 제품이 굉장히 좋았어요. 키감이 상당히 익숙해지면서 손맛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 일주일만 사용을 해보셔도 이 소리도 그립고 이 손맛도 좀 생각이 나서 문서를 뭐 특별히 작성할 일이 없는데 자꾸 키보드가 좀 치고 싶고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할 거예요.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한마디씩 간단하게 적어서 응모해 주시면 한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기계식 키보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분하게 조금씩 더 공부를 해나갈 생각인데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